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제22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빛 중에서 빛의 합성, 이렇게 서로 다 모여주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도 빛에 대해서 배우는데, 빛의 반사와 굴절이라는 두 번째 단원을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빛의 반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9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98쪽 보면은 빛의 반사와 굴절, 그 중에서도 빛의 반사, 빛의 반사 뭘까요? 네, 반사 이렇게 오면은 되돌려 보내는 거 우리 반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막 놀 때도 뭐라고 하면 반사 막 이러잖아요. 예, 어떤 이제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반사 그러면 이제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걸 너가 도로 가져가라 이런 뜻으로 애들이 한참 그렇게 이제 놀 때가 있었는데, 자, 생각열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충청북도, 자, 생각열기 찾으셨죠? 네, 충청북도 단양군 남한강 상류에 도담산봉이 있어요. 도담산봉은 세 개의 봉우리가 물 위로 드러나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는 명승지이다. 잔잔한 남한강의 수면 위에 빛이 반사되면 도담 산봉의 모습이 물에 빠진 것처럼 비쳐 보여 더욱 아름답다. 왜 수면에 도담 산봉이 비쳐 보이는지 알아보자. 네, 그랬습니다. 아주 남한강의 그 도담 산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비친답니다. 비쳐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그 도담 산봉이 강물에 이렇게 비쳐 보이는지 왜? 그걸 어떤 빛의 성질 때문일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주 도담산봉 너무 아름답죠. 풍경이. 네, 충청북도 단양군 남한강에 있답니다. 도담산봉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가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아직 안 가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자,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빛의 반사 현상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빛의 반사 현상. 네. 그 다음에 평면거울, 오목거울, 그리고 볼록거울의 특징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빛의 반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거울이 있는데 평면이 있고요. 오목이 있고요. 볼록이 있습니다. 그 거울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자. 그런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거울에서 어떻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거울 거의 매일 보고 살죠. 예,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지, 왜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예, 다 빛과 관계된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빛이 직진하다가, 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이 아주 제일 큰 성질이죠. 빛은 무조건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물체를 만나면, 네, 어떤 물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체를 만나면, 계속 읽을게요. 물체의 표면에서 진행 방향을 바꾸어 튕겨 나아가는 반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물체를 만나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빛은.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이렇게 바로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그러면서 뒤에는 그림자가 생긴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튕겨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거울, 유리, 광택. 예.
다 아시는 거죠? 거울 유리 광택이 나는 금속과 같이 매우 미끄러운 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돼요. 네, 빛이 반사될 때는 항상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이쪽 저쪽 막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방향으로 반사돼요. 그 면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일정한 위치에서 볼 수 있다. 네, 우리 도담산봉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물 표면에 이렇게 똑같은 이게 이 바위죠. 이게 바위 모양이 이렇게 예, 비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비친다는 거죠. 여기 반사 일정한 규칙으로 여기저기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된대요. 그래서 또 일정한 위치에서 그 물체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울도 그런 거죠. 거울을 남의 모습을 붙였을 때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울을 비쳤는데 저 거울 꼭대기에서 내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파란색을 어떤 표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를 뭐, 거울면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까 도담산봉 비쳤던 그 강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금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파란색을 그걸로 생각하세요. 네, 여기는 이제 아주 똑바릅니다. 거울 전 표면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보시면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거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빛이 이렇게 옵니다. 빛이 이렇게 와요. 빨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각도도 똑같아요. 그쵸? 이쪽으로 이만큼 내려왔을 때는 그 각도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정한 모양, 일정한 위치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표면이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막 꾸불텅꾸불텅 아주 그냥 거칩니다. 면이 이렇게 거쳐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체가 아주 이렇게 반듯한 거울처럼 그렇게 돼 있진 않죠. 네, 이렇게 책꽂이를 꽂아놓은 책꽂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놓은 그런 물체라든가 이런 거에 빛이 반사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쳤다가 일로 갑니다. 또 이쪽으로 비쳤다가 이쪽으로 가고요.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빛이 이제 그렇게 나간다, 반사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거친 표면에서의 반사 이거죠. 거친 표면에서의 반사. 네, 그 다음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종이나 그건 두 번째 이제 거친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종이나 나무와 같이 거친 면에서 반사된 빛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여기 줄지셔야 되겠죠.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종이나 나무 표면에 물체가 비치지 않는다. 네, 아까 여기 보실게요. 거친 표면에서 일정한 위치,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여기저기죠. 이쪽으로도 반사되고 또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도 반사되고요. 네,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여기로 반사되고, 그쵸? 네,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여기 중요해요.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거친 면에서 반사된 빛은 여기서부터 거친 면에서 반사된 빛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종이나 나무 표면에 물체가 비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은 투명한 유리의 한 면에 은가루를 칠하거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씌워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 나가도록 한 것이다. 그랬어요. 네.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저기 하다면 그냥 통과하겠죠. 유리처럼. 그렇죠? 유리는 통과하잖아요. 빛을. 근데 우리 거울 뒷면을 보면 빨간 색을 칠한 거울도 있고요. 뒤에 하얀 은가루를 칠하거나 알루미늄 등의 이런 그런 금속을 씌웁니다. 그래서 빛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튕겨나가도록 한 것이다. 거울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의 종류에는 이렇게 보세요. 거울의 종류에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울의 표면이 평평한 평면 거울은 거울의 표면이 평평하죠? 평면한 우리가 흔히 이제 집에서 쓰는 거울이에요. 이렇게 큰 어디 백화점에 가서도 이제 옷 입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 그걸 평면 거울. 면이 평평해요. 아실 거예요. 모든 빛이 일정한 각도로 반사되기 때문에 물체의 모습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가 거울 보면 내 모습 똑같아요. 그죠? 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보여준대요. 아주 뭐 100%딱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거의 99.99%가 똑같아요. 그쵸? 물체의 크기는 그대로 나타내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되어 반대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거울 보면 제가 오른팔을 이렇게 들으면 저쪽 거울에서는 왼팔을 든 것처럼 보이죠. 그쵸? 자, 여기 거울을 보실게요. 이 사람이 오른쪽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손을. 근데 왼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온 것처럼 반대로 보이죠? 거울은? 네. 그런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설명이에요. 물체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키가 더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날씬하고 어떤 거는 약간 날씬하게 보이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그렇죠?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옷 보러 가면 너무 이뻐 보여요. 옷 입은 모습이. 그쵸? 아주 날씬하게 보여요. 예, 그렇게 조금 하는 효과는 그런 거는 있겠지만 거의 그대로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칭되어 반대로 보이는 거는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쪽으로 내 모습이긴 내 모습인데 예, 서로 반대. 이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서 하면 서로 왼팔 오른팔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 대칭돼서 반대로 보인다.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평면 거울은 화장대나 화장실 거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평면 거울은 이제 했고요. 오목 거울이 있어요. 오목 거울, 오목하다 그래서 오목 거울, 볼록 튀어나왔다 그래서 볼록 거울입니다. 네. 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스테인레스 국자나 우리 부엌에서 주방에서 흔히 쓰는 스테인레스로 된 국자 쓰시죠? 그 다음에 숟가락도 거의 스테인레스죠. 뭐 그렇죠? 숟가락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 네, 볼록한 면에 비추어 볼 때와 오목한 면에 비추어 볼 때 비친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네, 어떻게 다르게 될지 볼까요? 숟가락도 거울과 마찬가지로 빛의 일부가 숟가락에 부딪히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숟가락도 금속인데 비쳐요. 그쵸? 그런데 반사가 일어나서 비치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자, 숟가락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을 지녔어요. 네, 저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숟가락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숟가락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제 예, 여기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여기는 밥을 담아야 되니까 밥을 떠야 되잖아요. 고기는 어때요?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그 반면에 요렇게 돌아갔어요. 한 면은 여기 오목해요. 그리고 반대로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어요. 그죠? 숟가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집에 숟가락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눈 검사할 때 이렇게 숟가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목한 대로 이렇게 되고 반대로 보면 볼록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오목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여기서 담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쵸? 볼록한 대로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숟가락은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을 지닌 공명거울이다. 공명거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들 거울에 비치는 물체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그랬어요. 이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예, 아기곰이네요. 귀여운 아기곰. 네, 아기곰이 있습니다. 아기곰을 숟가락 오목거울에다가 비칩니다. 물체를 아주 가까이 대고 비춰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보이죠? 이렇게 얘 앞면이 보여요. 이렇게 앞에 면 이렇게 똑같으죠? 여기 얼굴 부분이 똑같으죠?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하게 보이는데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곰이랑 거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거꾸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보이죠? 예, 반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볼록한 면으로 볼록한 거울을 봤을 땐 어때요? 네, 그대로 보이죠. 예, 전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발바닥까지 이렇게 나오죠? 네, 전체를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건 볼록거울이다. 우리가 저기 국자나 근데 숟가락을 갖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많이 쓰던 거 말고, 많이 쓰던 거는 막 이렇게 아무래도 뭔가 그 광택이 이게 벗겨져서 조금은 상이 흐릿하게 보여요. 물체가. 그런데 좀 약간 얼마 안 된 거,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요거 이렇게 어떻게 비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오목거울로 물체를 보면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에 따라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지금 이제 곰 보셨죠? 오목거울로 곰을 봤을 때예요. 가까이서 보면 물체가 크게 보여. 그래서 얼굴 부분만 크게 보이네요. 그쵸? 네. 얼굴 부분만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오목거울로 가까이서 봤을 때. 그쵸? 예. 다리까지 다 안 나오잖아요. 그쵸? 크게 보이는 거죠.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여요? 거꾸로 보이게 된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이면서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거꾸로 보여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목거울은 이렇게 오목하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뭐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물을 막 이렇게 담아요. 담을 정도로 밥을 이렇게 담을 정도로 오목해요. 빛을 모이게 해요. 그렇죠? 밥뿐만 아니라 빛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볼 수 있어서 치과에서 입 안쪽을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과용 거울, 그리고 손전등, 자동차의 전조등 등이나 등대의 등면기 등에서 빛을 모아줄 때, 그럴 때 사용한대요. 네. 아셨죠?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오목거울은 빛을 모이게 한다. 그래서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주로 이제 치과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그 입 안쪽까지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입도 우리가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굴속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오목한 거울을 갖다가 들이대야 입 안에 어디에 뭐 병이 생겼나, 잇몸에 어떻게 이상이 있나, 썩었나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용 거울, 손전등도 마찬가지죠. 이 빛을 모아서 뭐 저기에만 비칠 수 있게, 그리고 자동차의 전조등, 그리고 등대 이런 것을 빛을 모아서 줄 때, 빛을 모아줄 때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교과서 오른쪽으로 가시기 전에 그림이 있네요. 그쵸? 그림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오목거울에 어디 쓰이느냐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기 자동차. 네, 새벽에 안개 많을 때는 빛을 모아야 되죠. 내 앞에만 잘 보이면 되죠. 저기 다른데 옆에까지 볼 필요 없죠. 그쵸? 자동차의 전조등. 내 앞에 가는 길 방향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그리고 등대도요. 등대도 이렇게 등대 불빛이 저기 멀리까지 보이죠? 보이는데 막 옆에 좌우 옆에를 볼 필요 없이 얘는 움직입니다. 좌우로. 그 대신 그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등대불 또는 자동차 선조등, 치과에서 쓰는 거울 그런 것들이 오목거울의 원리를 이용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실게요. 오른쪽 교과서. 이번에는 볼록거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볼록거울이에요. 볼록거울은 반대로 빛을 퍼지게 합니다. 빛을 퍼지게 함으로 물체를 보면 거리에 관계없이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이 보이며 시야가 넓다 이랬습니다. 네, 이건 관계없이 빛을 퍼지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실물보다 작고 바로 된 모습이에요. 아까 아기곰 보시면 네, 볼록거울. 네, 실물보다 작죠? 얘가 작아요. 그 대신 똑바로 보여요. 그쵸?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 그쵸? 네, 앞을 보고 있으니까 앞을 보고요. 네, 따라서 볼록거울은 막다른 도로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딱 막혔어요. 길이.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볼록거울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굴곡이 심한 고개 이런 거, 도로 이런 데에. 그쵸? 예, 도로 등에 모퉁이 이런 데 이런 게 설치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따라서 볼록거울은 막다른 도로나 굴곡이 심한 고개의 도로 등에 모퉁이에 설치하는데 보이는 시야가 넓어 반대편 귀퉁이에서 차가 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볼록거울은요, 딱 저기 시야가 넓어요. 작게 보이는 대신에. 그리고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 귀퉁이에서 차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미리 전조등을 반사경을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차 타고 가다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불구불한 찻길에는 네, 이런 게 꼭 있어요. 설치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볼까요? 또는부터 보세요. 또는 매장에 모퉁이에도 모퉁이에 볼록거울을 설치하는데 모퉁이에도 볼록거울을 설치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때요? 시야가 넓다 그랬죠? 넓게 막 구석구석 왼쪽까지도 막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대에서도 매장 안에 구석진 곳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볼록거울을 설치한대요. 볼록거울은 이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넓어요. 빛이 막 퍼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매장 안에 구석구석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자그마하게라도. 또 계속 읽을게요. 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는 자동차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차가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운전자가 똑바로 운전하면서도 왼쪽, 오른쪽 이런 거를 뒤에 오는 거를 이렇게 멀리 넓게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후방을 넓게 볼 수 있도록 거울로 되어 있다. 무슨 거울이요? 볼록 거울. 네.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는 사이드는 뭐예요? 네.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 이렇게 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이드. 왜 right side는 오른쪽, left side는 왼쪽 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역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사이드는 네. SIDE 이렇게 이제 쓰는데 영어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그 그림이 있네요. 사진이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치돼 있어요. 구불구불한 우리가 산골길 이렇게 구비구비 막 이런 길 다니면은 이제 산길 같은데 설악산 막 이런 데 가시다 보면 이렇게 구부는데 이쪽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미리 여기선 차가 요만큼이 차가 튀어나오는 것을 미리 여기 이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도 여기는 어딘가요? 서점 같기도 하고요. 네, 서점. 마트도 뭐 해당될 수 있어요. 요런데, 요런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계산대죠? 여기 계산대에서도 구석구석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쵸? 이런 볼록 거울입니다. 네, 볼록 거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여름철에는 왜 흰색 옷이 더 시원할까요? 네. 왜 흰색 옷이 더 시원할까요? 여러분들, 흰색 옷이 시원하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하얀 옷을 입으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더 시원합니다. 네, 볼게요. 물체가 모든 빛을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이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흰색으로 모든 색을 합하면 모든 빛을 합하면 흰색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아마 이제 다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되돌아가서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있을 거예요. 흰색으로 보이고 반대로 모든 빛을 흡수하면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흰색 옷은 모든 색의 빛을 반사함으로 네. 빛이 막 뜨거운 빛이 들어오면 덥잖아요. 그런데 다 반사를 해버려. 다 갖고 가 도로 다 갖고 가 이런 식이에요. 네, 가져가 이거 다시 도로 이렇게 다 반사시켜. 그러고요 반대로 검은색은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검은색 주로 많이 입잖아요. 코트도 검은색 그렇죠. 자 검은색이 뜨뜻하니까 그 빛을 흡수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검은색 옷보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다. 예,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시원한 거죠. 그래서 옷과 피부 사이에 있는 공기의 온도 또한 천천히 올라가므로 더운 날씨에는 빛을 덜 흡수하는 흰색 옷이 더 시원하다. 네, 빛도 반사하죠. 그쵸? 빛도 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옷과 피부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그 차가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간이랄까요? 공간이 거기에 공기가 있을 때 이게 갑자기 더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공기가. 그쵸? 그래서 더운 날씨에서 빛을 덜 흡수한다. 그래서 흰색 옷이 더 시원하다. 결론입니다. 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학 시간에 일상생활에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낸 것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굳이 안 배우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왜 그러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배우는 거죠. 네, 그게 다른 것이죠. 왜 여름에 시원할까? 그냥 시원한 건 알아. 그런데 왜 시원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글자로 이렇게 배우시니까 이제 그 점이 틀린 거죠. 네. 빛의 반사 때문인 거죠. 다. 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네, 생각 넓히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한번 넓혀보자. 이런 거예요. 네, 거울에 비친 모습 알아보기. 자, 볼게요. 이분이 노트에 내 이름을 써서 거울에 비추어 보거나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보면 거울 속에 좌우가 바뀐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가 보셨죠? 이제 옷을 입고 그 여자분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대편, 거울 속에선 반대의 손이 올라갔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김성수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비쳤어요. 그랬더니 글씨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대로는 조금 거꾸로 이렇게 보이죠. 김성수 여기서는 바르게 보이는데 이 거울 속에서는 수하고 성도 거꾸로 해요. 김도 거꾸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울로 나의 뒷모습도 볼 수 있다. 당연하죠. 네, 미장원에서 우리가 미용사가 손질한 머리 뒷모습을 앉아있는 전면 큰 거울에 비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자, 손님, 자, 머리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머리 뒤에 뒷모습 어떤지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다 빛의 반사 원리에 따른 평면 거울의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거울에 우리 미장원에 가서 미용실 가서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빛의 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리예요. 현상들인데, 과학적인 원리로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주들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네, 왜 이렇게 보이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빛의 반사 굴절 그 중에서도 첫 시간으로 빛의 반사에 대해서 네,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에서 배울까요? 빛의 굴절에 대해서 빛의 굴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